자율주행은 머신러닝이거든요. 빠르게 학습하고 학습한 결과를 다시 차에 디플로이하는 무한 루프가 반복돼야지만 머신러닝이 똑똑해집니다. 몇 년 전에 테슬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하드웨어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속도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진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듯이 테슬라는 공장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멋진 공장을 만들 수 있고 공장에서 이 많은 로봇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프레임워크를 라이센스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기자입니다. 오늘 또 박종천 개발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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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잖아요. 1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매출 이야기라던가 뭐 영업이 이런 얘기는 나누지 않았고요. 이제 저의 목표는 그쪽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기술 제대로 분석하고 이 회사가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를 좀 늘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갖고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위에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또 많이 조언을 받아서 또 한번 투자를 시도해보고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분들이 조언하는 뭔가 단기, 장기, 그 다음에 제가 투자할 때 그 단기, 장기 요 사이클 자체가 좀 완전 다르구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했다가는 뭔가 내가 언제 팔아야 되나, 언제 사야 되나 이 시점이 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같은 이제 개인들은 사실상 데이터 정보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연히 자본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이 뭘까 생각하면 시간이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 좋아하는 제품, 좋아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에 살 회사 투자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타이밍에 얽매이면 안 되고 정말 잘 될 회사, 정말 좋은 기술, 정말 좋은 제품을 투자를 하고 그냥 장기간을 기다리는 이것만이 유일하게 저희가 사실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근데 그분들이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더 많은 건가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성과를 내야 돼요. 매년 성과를 안 내면 돌아갈 수가 없죠. 근데 저희는 뭐 5년 투자해서 10년 투자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분기 성적을 내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이 뭔가 성과를 내셔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관점에서 우리가 더 시간이 많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유명하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은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사면은 어깨고 팔면 무릎이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조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제품 너무 좋아해. 그리고 제가 지금 여유 자금 있어요.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충분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뭐 5년이고 6년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회사가 정말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럼 그때 이제 팔면 되는 거죠.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파냐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고 이 회사가 정말 잘 될 회사인가,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인가, 이 기술이 정말 쓸만한 제품인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만이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만이 사실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회사로 이제 선정을 한 회사는 항상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천슬라,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이제 얼마 있다가 또 AI 데이도 있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테슬라에 있어서 뭐 갑론을박이 심하잖아요. 정말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서는 최고다, 아무도 못 따라온다. 또 어떤 쪽에서는 뭐 아니다, 생각보다 자율주행 레벨 5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큰 경쟁력이 있을까라도 또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30년 개발자 박종천님의 생각으로서는 이 자율주행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결국 자율주행은 이제 머신러닝이거든요. 그리고 머신러닝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제 데이터가 제일 핵심입니다. 결국은 이제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느냐.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머신러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와 정답지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를 들면 이제 커머스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용자가 무슨 물건을 샀으니까 다음엔 이걸 살 거야 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히 예측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저희가 이제 추천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클릭을 하거나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데이터가 다시 쌓이는 거예요. 또 1시간 동안. 그러면 그 결과를 다시 넣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머신러닝이 판단한 결과를 보여주고 사용자의 반응을 보고 그거를 다시 또 학습시키는 거를 무한 반복합니다.
그게 머신러닝. 이게 머신러닝이 제일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머신러닝이 실패하는 이유는 네. 한 번만 학습한 걸 갖고 그냥 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이게 무한 루프가 돌아가야지만 네. 머신러닝이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머신러닝이랑 예전에 그냥 프로그래밍 할 때 개발이랑은 뭐가 달라요? 옛날에 트래디셔널 프로그래밍은 네. 1, 2, 3이라는 걸 넣고 네. 규칙을 주죠. 곱하기 2. 그러면 이제 2, 4, 6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저희는 프로그래밍을 규칙을 넣고 데이터를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당연히 하겠지만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 거죠. 이 규칙을 찾을 수는 없을까? 이 규칙이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가 규칙을 찾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 뭐 천장이 있고 개 사진 천장이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고양이냐 개냐 맞추고 싶어요. 네. 근데 방금 했던 규칙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게 생긴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귀가 이렇게 생기고 뭐 코가 이렇게 생겼으면 뭐 그렇죠. 고양이고 근데 그렇게 안 생긴 고양이가 있거든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데이터를 1, 2, 3을 주고 아까 그 아웃풋 2, 4, 6을 줘요. 그리고 규칙이 뭐야? 라고 기계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기계가 혼자서 막 해보고 나서 이게 곱하기 2를 했더니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2겠네. 네. 란을 찾아내는 게 네. 놀라운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찾아내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방식을 찾아내는 게 이제 머신러닝인 거고 요때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 데이터 네. 하고 이제 정답지가 네. 얼마나 많이 있냐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맞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네. 곱하기 2라고 찾았는데 숫자를 더 줘요. 그러면 사실 곱하기 2가 아니라 뭐 곱하기 2, 뭐 더하기 7, 뭐 빼기 3 이런 식으로 점점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결국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샀나? 그러면 이런 물건을 사겠네? 네. 보여주고 네. 그걸 안 사면 계속 혼자서 똑똑해지는 거고 또 사도 더 똑똑해지는 이게 무한 루프가 반복돼야지만 머신러닝이 똑똑해집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네. 제일 많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은 정답지를 가지고 있고 네.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학습하고 이 학습한 결과를 다시 네. 차에 디플로이하는 네. 그래서 이 디플로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방금 이야기했던 질문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사 테슬라일 거고요. 네. 그거를 머신러닝으로 제일 많이 학습하고 있는 회사 테슬라일 거고 이거를 다시 이제 베타 버전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선별한 베타 커스터머들한테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디플로이를 하죠. 이걸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하는. 그래서 방금 이 루프를 테슬라보다 빨리 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네. 회사가 이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이제 데이터와 네. 정답지와 네. 학습과 네. 이거를 다시 이제 디플로이해서 이 무한 루프를 도는 네. 이거의 차이기 때문에 네. 질문을 언젠간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네. 결국은 테슬라가 그걸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정답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그 테슬라 차에서 찍힌 영상 중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라. 이 상황에서는 뭐 안 밟고 그냥 엑셀을 밟았더라. 그런 게 정답지. 뭐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저게 나무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된다. 모든 어떤 행동이죠. 인풋이 들어가는 거고 네. 뭐 앞에 나무가 있고 길이 있고 네. 근데 이게 진짜 나무인지 이게 길인지도 판단해야 될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브레이크를 받아야 될지 그런 모든 게 다시 기록이 돼서 자 이렇게 했더니 사고가 안 나더라.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나더라. 뭐 그걸 분석해서 구매 기록을 봐서 이제 다음 추천을 하듯이 네. 모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실 상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는 그리고 이게 점점점 안전해지는 결국 사고가 안 나고 승객이 안전함을 느끼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식으로 계속 스스로 계속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새로운 데이터와 네. 새로운 주행 기록들이 네. 끊임없이 쌓여서 좀 더 학습을 해서 점점 더 모델이 똑똑해지고 그게 다시 디플로이 돼야 점점 더 다시 또 환경을 볼 텐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출시하고 사람들이 써보고 다시 우리가 그 반응을 보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네. 이게 반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테슬라 기사들 보다 보면 1.01 버전이 나왔다가 막 1.67 버전까지 막 66번이 업데이트되고 그런 거 보면 저거 얼마 좋아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계속 업데이트하지라고 했는데 그들은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단의 업데이트도 있지만 사실 네. 서버 단의 업데이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뒷단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 개선이 되고 있을 거예요. 자동차에 있는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바쁜 주행상 이거를 사실 그 기계에서 모든 게 바로 이루어져야지 네. 서버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위험해요. 하지만 이쪽에서도 계속 개선을 하고 저쪽에서 개선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네. 버전을 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AI 데이 했을 때 뭐 도조칩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데이터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학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배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시면 네. 다른 회사 차들은 대부분 없던 게 테슬라에 있는 거는 LTE 기능이 내장돼 있는 거죠. 자동차를 사면 통신 기능이 내장돼 있고 네. 자동차 소유자가 돈을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도 왜 그걸 넣어놨냐? 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로 학습을 해서 다시 디플로이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학습을 하는데 흔히들 아시다시피 일반 CPU는 네. 학습이 학습이 느려요. 머신러닝을 최적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GPU처럼 굉장히 많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머신러닝에 더 적합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CPU보다는 GPU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테슬라가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그거보다 더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이 머신러닝 학습용 이제 칩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도조 칩인 거고 이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구해놓은 데이터들을 더 빠르게 학습을 하고 더 똑똑하게 만들려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머신러닝을 잘하기 위해서 네. 심지어 하드웨어까지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만들기 전까지도 이미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칩까지 커스터마이징해서 더 빨리 할 거야, J커브 그릴 거야 이 얘기군요. 지금 1등인데 1등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결국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목표치까지 가기 위해서 결국은 뭐 엄청난 양의 데이터, 엄청난 양의 이제 도조 칩,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양의 이제 뭐 학습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예를 들면 알파고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알파고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다들 바둑이 사람이 기계를 이길 이긴다고 거라고 했죠. 믿었죠. 네네. 알파고가 나오는 순간 뒤집어지고 그쵸. 나오더니 그 알파고 다음 버전들은 더더욱 놀랍잖아요. 끝나버렸죠 이제. 그래서 자율주행이 계속 이러다가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될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될 건데 네.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만들 때까지 혼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듯이 테슬라가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순간 다 상향 평준화 되는 거죠. 근데 요새 그냥 기사들을 보면 뭐 작년에 AI 데이에 처음에 등장했었던 그 안드레이 카파시가 그만두고 약간 이거 자율주행 쪽에서 포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시선도 있던데 전혀 그렇게는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뭐 이거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을 많이 내보냈다라는 네.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레이블링이라 그래서 정답지를 붙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야, 이거는 뭐 나무야 라는 거를 사람이 보고 눈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야 그 데이터를 다 분석할 수 있을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머신러닝이 어느 이상 좋아지면 기계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계가 그거에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대로 쭉 해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네. 중간에 한 번씩 급격한 변화를 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머신러닝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내보내면서 시스템 방향을 바꾸는 거고 안드레아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는 뭐 A라는 방식으로 이걸 하고 있었는데 안드레아가 오면서 이제 B라는 방식으로 네.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해서 또 성장을 하고 네. 이 다음 단계로 가려면 또 한 번 뒤집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리더들이 오고 새로운 기술도 도입하고 그걸 어느 한계까지 올리고 그래서 머신러닝과 자율주행을 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계속 하는데 네. 굉장히 좀 다른 시도를 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좀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에서 1등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쪽에 관련된 회사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을 넣느냐 네. 이 두 가지만 보면 지금 1등 하고 있고 네. 제일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가 제일 많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뭐 저는 앞으로도 계속 테슬라가 네. 자율주행 쪽에서는 1등을 유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경쟁력을 볼 때는 머신러닝과 데이터 이것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소프트웨어라는 게 놀라운 게 네. 스타트업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애자일하게 굉장히 시장에 맞춰서 빠르게 변하느냐 두 번째는 이게 J컵으로 회사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느냐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 결정을 하느냐 뭔가를 그냥 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사장 드리븐 결정이 아니라 데이터 드리븐 결정이냐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네. 두 번째 네. J커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보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디지털 프로덕트라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짬뽕은 네.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앞에 식당에 줄 서도 그렇죠. 살 테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썩었다고만 안 되면. 그렇죠. 근데 테슬라를 전 세계 사람들이 타는 건 불가능하지만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차에 라이센스하는 건 가능하겠죠. 아. 그러면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이 PC를 만들었지만 네. 결국 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벌었고 그렇죠. 뭐 삼성이 갤럭시를 만들었지만 돈은 구글이 다 번들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어도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돈을 다 벌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J커브가 가능해지는 거고. 직접도 만들겠지만 솔루션 팔고 우리 거 기술 갖다 써 이걸로도 훨씬 더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뭘 더 할 수 있냐.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동차 보험. 사용자의 이제 주행 모든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보험료를 비싸게 해야 돼. 이 사람은 네. 싸게 해야 돼. 네. 결국 정확한 사고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합리적인 네. 보험료가 측정이 가능해지는 거고 거기서 좀 더 간다면 모든 사고 기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고가 나기 직전에 안전한 세팅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안전벨트를 조인다든가 운전석을 뒤로 밀어준다든가 뭐 에어백을 터뜨린다든가 뭐 핸들을 꺾어준다든가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1000km 주행당 사고율은 테슬라가 이미 제일 낮다고들 해요. 뭐 정확한 수치는
볼지는 봐야 됩니다만 네. 하지만 그게 더 높아질 수 있느냐? 네. 테슬라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방금의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다른 회사들한테 또 인프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테슬라들의 주행 기록을 가진다면 네. 신호등 체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길의 폭도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생각해보시면 상상해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주행 기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된다면 이 소프트웨어를 뿌려서 그러면은 더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회사들한테 다시 인프라 회사가 되는 뭐 아마존처럼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사스와 네. 뭐 광고까지 생각하면 테슬라는 뭐 자동차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데이터 회사까지도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놀라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보험 이야기 예전부터 기사로 많이 봤었을 때 테슬라 타는 사람들한테만 뭐 보험 팔아갖고 그렇게까지 뭐 장사가 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솔루션을 팔아버리면 이게 게임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아이폰이 나오기 직전에 뭐 노키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만약에 전 세계 차들이 테슬라를 라이센스하고 그러면서 테슬라가 옆에서 보험을 팔고 그러면서 테슬라가 만약에 뭐 보험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우리 소프트웨어 싸게 줄게. 뭐 가능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식으로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데는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무료로 뿌리면서 다른 쪽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순간 뭐 예를 들면 유튜브처럼 순식간에 이게 일반 TV는 사그라지고 전부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산업이 개편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세 개를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군요. 실리콘밸리 쪽에 계속 계셨었으니까요. 테슬라 직접 가서 보시거나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아, 네네. 안 그래도 몇 년 전에 테슬라를 지인이 다니고 있어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두 가지 면에서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는 진짜 개발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막 온갖 하드웨어를 컴퓨터에 붙여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뮤직 플레이어를 만든다면 뮤직 플레이어를 제자리에서 만들어서 디버깅 한 다음에 막 디플로이하고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드웨어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속도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진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듯이 하드웨어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모든 걸 필요한 대로 다 세팅해 놓고 거기서 직접 개발하고 디플로이하고 테스트하는 거를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서 뭐 이제 데이터 쪽 사람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 조직이 작아서 키워야 되겠다. 지금 차가 뭐 몇십만 대에서 매일매일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올 거잖아요. 그렇죠. 스몰 사이즈 팀인데 좀 힘들어서 이제 미디엄 사이즈 팀으로 키우려고 한다. 아, 그러면 한 30명이었는데 이제 한 50명으로 늘리는 거냐. 그랬더니 원래 한 3명이었는데 이제 한 5명으로 늘리려고 한다고.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놀라운 게 회사의 특성이 굉장히 이제 소수의 전문가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직접 개발을 다 하는 그런 문화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많은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술력이 좋으니까 요즘은 적은 숫자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몇십만 대에서 오는 데이터들도 몇 명이 시스템만 잘 만들면 다 컨트롤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일을 돌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거기서 또 이렇게 기술에 투자를 하는 그리고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투자하는 약간 그런 문화가 많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신 게 데이터와 머신러닝,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요거까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테슬라는 그 정도를 딱 핵심 역량으로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테슬라는 차를 만드는 회사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되는데 저는 테슬라는 이제 공장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거든요. 공장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리자드가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잘 만들어 성공했느냐? 그게 아니죠. 블리자드는 재밌는 게임을 계속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는 예를 들면 공장이 4개가 있는데 이거를 팩토리 뭐 1.0, 2.0, 3.0, 4.0 이라고 해본다면 팩토리 4.0은 팩토리 1.0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내부의 모든 프로세스, 뭐 시스템, 뭐 이 흘러가는 구조, 그 공장의 크기, 뭐 들어가는 전기 모든 게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발상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면 팩토리 1.0에서는 뭐 1시간에 100대의 차를 만들 수 있다면 팩토리 4.0에서는 1시간에 1000대의 차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에서는 로봇이 100대가 들어갔다면 4.0에서는 10대를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로봇도 더 줄일 수 있다고요? 모든 거를 다 개선하기 때문에 이 공장 자체를 개선한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팩토리 1.0 같은 경우에는 짓는데 예를 들면 뭐 3년이 걸렸다. 첫 번째 차를 만드는데 뭐 1년이 걸렸다. 그럼 팩토리 4.0 같은 경우에는 짓는데 뭐 1년이면 지었고 첫 번째 차가 나오는데 3개월 만에 나오고 이 자체가 빨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하드웨어 쪽에서 J커브가 가능해지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차 성능이 얼마나 올라갈까, 뭐 배터리 용량이 늘어날까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 스케일이 다르네요, 이거는. 그렇죠. 사실 그 차도 그 차의 껍데기를 보통 바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차는 그대로 놔두고 껍데기는 놔두고 그 안에 걸 바꾸는데 그 안에 걸 바꾸는 것도
반대로 어떻게 하면 생산을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수리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까? 네. 뭐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이제 부품 구입이 용이하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약간 생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효율, 뭐 영업이익률 그것도 J컵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회사군요. 테슬라의 공장이 계속 지어지면서 생산이 되는데 이 생산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드웨어 쪽에서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생산량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거죠. 공장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고 네. 차 자체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고 잘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술 솔루션을 팔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시스템도 그런 걸 염두를 해두는 건가요, 공장?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어떤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왜 우리 회사를 자동차 회사로 보느냐, 네. 우리 회사는 이제 로봇 회사로 봐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멋진 공장을 만들 수 있고 그 네. 공장에서 이 많은 로봇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굉장히 빠르고 튼튼하게 잘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로봇 회사다. 그리고 이런 좋은 공장을 만드는 회사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프레임워크를 라이센스 한다면 네. 굉장히 많은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종류의 회사라도 예를 들면 뭐 제약 회사에서 약을 만드는 거라도 네. 테슬라의 이 프레임워크를 가져가서 네. 로봇들을 이용해 생산한다면 훨씬 네. 더 빠르게 좋게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원하는 나라에 가서 공장을 순식간에 만들고 그다음에 제품을 순식간에 생산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겠죠. 그러면은 작년에 테슬라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이런 게 그걸로 딴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산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로봇 그걸 얘기했었던 거군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기술 이야기는 아니라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중국의 뭐 비아디나 이런 데서 좀 밀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생산량이 감소하고 좀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중국 시장이나 이런 건 뭐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기술로서 회사를 분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네. 회사의 약간 조직 문화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이 목표와 네. 결과 비슷한 말을 하지만 이렇게 골하고 리절트는 다른 거거든요. 골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네. 우수한 기술을 가지는 것. 네. 결과는 시장의 반응에 따라 달라요. 물건을 많이 파는 것. 근데 이거는 뭐 경쟁 회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코로나 같은 게 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없는 것까지 분석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제품이 좋은가, 기술이 좋은가, 그리고 당연히 경쟁 회사를 볼 때도 그 경쟁 회사 제품이 좋은가, 네. 기술이 좋은가를 봐야지 네. 매출은 어떻게 되는가,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네. 뭐 이런 것까지 보다 보면 네.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공부를 한다는 거는 변수가 없는 것을 네.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이걸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시장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 시장에서 이 제품이 1등 할 것이다. 라는 것만 믿으면 사실 나머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율주행도 사람들이 가끔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진짜로 될 것 같냐? 자율주행 5 되냐? 네, 사실 뭐 되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가서 옛날에 수동 운전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자동 운전을 한번 해보면 네. 다시는 수동 운전 못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되는 차를 타기 시작하면 네. 일반 차는 못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사실 이제 일반 자동차의 그 고속도로 다닐 때 이제 주행 보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한 번 써보면 이제 계속 쓰거든요. 맞아요. 그것만 해도 그 정도인데 네. 한 번이라도 자율주행이 되는 차를 타고 나면 이제 일반 차는 못 타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구가 있는 한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의 근본 그 철학이 이거거든요. 소프트웨어로 불가능한 건 없어요. 알파고처럼 네. 언젠가는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은 네. 언젠가는 될 것이고 네. 그거를 제일 먼저 하는 회사가 엄청난 부를 줄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제일 많은 데이터와 기술을 가진 회사가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합에 봤을 때 테슬라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율주행 레벨 5가 왜 재작년까지 안 됐냐, 로보택시가 안 다니냐라고 지금 탓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언젠가는 될 기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친구들도 보면 차에 이미 한번 고속도로에서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기능 한번 넣었던 분들은 다른 차 못 타더라고요. 절대 뒤로 못 돌리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술을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선호를 할 거고 또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언젠가 자율주행 레벨 5가 된다고 하면 그건 테슬라가 될 확률이 정말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군요. 사실 데이터가 네. 직접 그 수집하는 것도 네. 좋죠. 생각해보면 직접 수집한 데이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네. 뭐 샌프란시스코 길을 주행했다. 그럼 그 데이터를 가져오잖아요. 네네. 그걸 분석해서 3D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밤도 만들고 안개도 끼게 하고 비도 그쵸. 오게 하고 사람도 많이 걸어다니게 하고 그런 모든 환경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상으로 주행을 하고 다시 학습을 하는 거죠. 사실 데이터의 양 자체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도 네. 넘사벽인데 네. 거기에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더 넘사벽이 되는 거죠. 테슬라의 머신러닝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네. 공부를 하다 보면 네.
하면 할수록 놀래요. 야, 이미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왜냐하면 얘들의 목표는 자율주행 쪽에서 1등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율주행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 차이인 거죠. 1등 하는 게 목표인 사람과 그거를 하고 싶은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데도 근데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는 있잖아요. 자본력도 있는 회사고. 그런 면에서 자율주행 레벨 5가 빠른 시간 내에 만약에 테슬라가 달성을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데가 따라올 가능성은 없나요? 1등은 확실한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트래디셔널 회사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머신러닝 베이스드로 돌아가는데 아직 익숙치 않아요. 예를 들면 GM 차가 매일매일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보내고 그걸로 학습해서 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다시 업데이트하고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되지도 않고 머신러닝으로 가보면 결국 데이터가 많고 학습을 많이 한 이걸 또 오래 한 회사들이 잘해요. 결국은 이건 자본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왜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광고 시장에 1등을 하냐? 데이터가 제일 많고 돈이 제일 많고 학습을 오래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잘하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테슬라가 제일 잘하고 있고 요거를 작은 스타트업이 따라잡기에는 좀 힘들 것이고 기존 업체들은 구직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건 쉽지 않고 그래서 뭐 한다면 테슬라가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차가 많이 굴러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좀 봐도 되겠군요. 이렇게 한번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오늘도 이 공장을 만드는 회사다 라는 새로운 또 시각을 장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인사이트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다음번에도 다른 회사를 갖고서 평소에는 그렇게 저희가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 기업들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새로운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